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데일리 아시아 권영훈입니다. 곧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픽입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엔비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한 트럼프 행정부의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황 CEO는 현지 시간 6일 미국 밀컨 컨퍼런스 2025에서 우리가 특정 시장에 제품을 공급하지 않고 완전히 떠난다면 다른 누군가가 그 자리를 차지할 것이라며, 예를 들어 화웨이는 세계에서 가장 무서운 기술 기업 중 하나이고 그들은 그 자리를 차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엔비디아는 바이든 행정부에서부터 미국의 그 반도체 수출 제한 규정에 막혀서 중국의 저사양 H20 칩만 판매를 했는데, 이마저도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달 수출을 금지시켰습니다. 네, 황 CEO는 우리가 중국으로 수출하는 것이 제한된 사이 중국 시장은 몇 년 후 아마도 약 500억 달러가 될 것이라며 우리가 놓친 시장은 엄청나게 거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엔비디아는 중국 수출로 인해 55억 달러, 우리 돈 7조 9천억 원의 손실이 예상된다고 밝혔는데요. 오늘 28일 실적 발표를 하는데 실제 그런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실제로 화웨이는 중국에서 엔비디아 칩 공백을 메우기 위해 자체적으로 반도체 역량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현지 시간 4일 화웨이가 중국 선전시 광민구에 반도체 제조 공장 3곳을 건설하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화웨이가 미국 제재의 반도체 기술 자립과 생산 체계를 갖추는 이른바 수직 계열화에 나선 겁니다. 세 공장 모두 완공 단계로 한 곳은 화웨이 공장이며 나머지 두 곳은 노광 장비 제조업체 시캐리어와 D램 제조회사 스웨이슈어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화웨이는 이 두 기업에 대해서 관련성을 부인했는데 화웨이로부터 인력과 기술 자금 지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의 한 반도체 컨설팅 회사는 화웨이가 웨이퍼 제조 장비부터 모델 구축에 이르기까지 AI 공급망 모든 부분을 자국에서 개발하기 위한 전례 없는 작업에 착수했다. 그러면서 어떤 기업도 이 모든 것을 시도한 적은 없었다, 이렇게 평가했는데요. 화웨이는 새 공장에서 고성능 AI 칩 어센드를 처음으로 독자 생산할 계획입니다. 가장 최근에 개발한 어센드 910C는 이전 세대 910B 칩 2개를 묶어서 만든 건데요. 성능이 2배라고 하죠. 전력 소모 대비 컴퓨팅 성능은 엔비디아 H백의 약 60% 수준입니다. 참고로 그 저비용 고효율 AI 모델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죠. 딥시크가 어센드 910C를 이용해 추론한 바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화웨이는 엔비디아 H100보다 더 강력한 성능을 갖춘 어센드 910D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은 대중 반도체 추가 규제 카드를 꺼내들었는데요. 로이터 통신의 현지 시간 5일 민주당 소속의 빌 포스터 미 연방 하원 의원은 엔비디아 등이 생산한 미국산 반도체가 수출 금지 국가로 흘러들어가지 않는지 추적할 기술을 탑재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는데요. 포스터 의원은 우리는 중국의 공산당이나 군대가 미국산 밀수 칩들을 이용해 무기를 설계하거나 AI 작업을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AI 칩 위치 추적 기술은 아직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지는 않지만 구글 등 일부 기업이 보안 목적으로 내부적으로 사용되는 AI 칩들의 위치를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I 칩 수출 금지에 이어 위치 추적까지 미국이 때리면 때릴수록 중국은 기술 자립화의 속도를 내면서 AI 패권 경쟁은 이제 장기전으로 접어들었습니다. 두 번째 뉴스픽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오늘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과 허리펑 중국 부총리가 오는 9일에서 12일 중 스위스 제네바에서 만나 무역 현안을 논의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은 중국에 145% 추가 관세를 부과했고, 그러자 이제 중국은 125% 보복 관세로 맞대응한 가운데 양국 간 첫 대면 회담이 열리는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후 중국에 대해 고율 관세를 매기는 데 강경한 입장을 보이다가 최근 들어선 관세 인하 의지를 보이는 데 유화적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중국 역시 눈에는 눈,
관세인 관세로 맞불을 놓다가 최근 미국산 반도체와 의약품, 화학 제품 등에 대한 면세 조치를 시행하는 등 양국 간 국면 전환에 대한 기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미국과 중국이 양국 간 수개월간 단절됐던 공식 대화를 재개하는 긴장 완화의 첫 회담을 가진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베선트 장관은 우리가 국제 경제 체제를 미국의 이익에 더 부합하는 방향으로 재조정하기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생산적인 대화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세계의 기대와 중국의 이익, 미국 업계와 소비자의 호소를 충분히 고려해 미국과 접촉하는 데 동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미중 양국이 그동안 이제 강대강으로 맞붙은 데다 보통 무역 협상은 오랜 기간이 걸리는 만큼 이번 고위급 회담은 만나는 데 의미를 두고 탐색전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한편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오늘 지급준비율을 0.5%포인트 인하해 시장에 약 1조 위안, 우리 돈 193조 원의 유동성을 공급할 것이라며 정책금리도 0.1%포인트 인하한다고 밝혔습니다. 미중 관세 전쟁이 격화되자 경기 부양을 위해 중국 당국이 금리 인하 등 통화 완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인민은행은 또 내일부터 사실상의 기준금리인 LPR, 그러니까 대출 우대 금리가 0.1%포인트 낮아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중국 상해 종합지수는 소폭 상승 마감했습니다. 세 번째 뉴스픽입니다. 인도와 파키스탄 간 무력 충돌로 인해 사상자가 13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시간 7일 AFP 통신에 따르면 파키스탄군은 인도의 공격으로 민간인 26명이 사망하고 46명이 다쳤다고 주장했습니다. 인도 경찰은 파키스탄의 폭격으로 인도령 카슈미르에서 10명이 사망했고 부상자는 48명이라고 밝혔습니다. 1947년 영국에서 각각 독립한 이후 두 나라는 영유권 분쟁 지역인 카슈미르 문제 등으로 여러 차례 전쟁을 벌여왔는데요. 지난달 22일 인도령 카슈미르 휴양지인 파할감 인근에서 관광객 등을 상대로 한 총기 테러 이후 갈등이 또다시 불거졌고 교전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국지성 군사 충돌이 전면전으로 이어질지가 세계적으로 이제 관심인데요. 인도와 파키스탄은 두 나라 모두 이제 국제사회 승인 없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사실상의 핵 보유국입니다. 핵 탄두수를 제외하면 인도 군사력이 파키스탄의 2배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인도 센섹스 지수는 우리 시간으로 오후 7시에 마감하는데 현재 약 보합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데일리 아시아 권영훈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